안녕하세요. 슈리의 평생투자 슈리입니다. 주식은 많이 내리고 또 금리는 엄청나게 오르고 좀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인데요. 하필이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분양권이 이번에 이제 입주할 시기가 되어 가지고 입주를 하자니 이제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대출 금리가 갑자기 너무 치솟아서 좀 상당히 부담스럽고 또 이제 전세를 주자니 세입자 구하기가 힘들고요. 전세 자금 대출도 상당히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전세 입자를 구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리가 얼마나 가파르게 올랐는지 제 친구 얘기를 들려드리면요. 제 친구가 이제 분양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입주 시기가 되었는데요. 전세를 주려고 했는데 전세가 너무 안 나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일단은 대출을 받았어요. 직접 살지도 않을 건데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출이 저번 주 금요일만 해도 4.7%라고 안내가 되었는데요. 그날 기준으로. 그런데 이제 월요일에는 5.1%라고 안내를 받았고, 근데 화요일에 대출 실행이 되었는데, 대출 실행했는데 금리가 5.4%가 되었습니다. 단 이 거래일 만에 금리가 4.7%에서 5.4%로 0.7%가 갑자기 올라버린 거죠. 그래서 친구는 상당히 좀 멘붕했죠. 이제 월급에서 대출 갚고 나면은 남는 돈이 거의 뭐 하나도 없다고 강제로 무지출 챌린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실제로 좀 힘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뭐 제 친구는 그래도 이제 결혼을 안 해서 뭐 또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이제 돈을 안 써도 살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 처자식도 있고 이러면은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일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힘들고요. 일단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금융주들이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 계좌가 금융주 비중이 상당히 지금 높은 편인데 뭐 이번 주에는 은행, 증권, 보험 할 거 없이 다 좀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코스피도 많이 내렸지만 제 계좌는 완전 박살이 났거든요. 보통 금리가 오르면 뭐 은행주, 보험주 이런 게 좋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급하게 오르니까 이게 천천히 오르면 좋은데 너무 급하게 오르니까 혹시나 이제 다 망해버릴까봐 막 회사들 무너지고 막 부도나고 이럴까봐 이제 증권주나 보험주, 은행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폭락을 했는데요. 네이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한국 국채 5년물 금리 그래프인데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말도 안 되는 기울기로 올라 버렸죠. 제 친구는 아마 이 피크 날에 대출을 실행한 것 같아요. 참 안타깝죠. 어쨌든 이렇게 많이 오르고 여기서 이제 좀 더 오르면은 솔직히 진짜로 부실 위험이 아주 커질 것 같아요. 진짜 뭐 은행, 보험, 증권주들이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특히 증권이 위험할 수 있는데 제가 증권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제는 거의 금리 정점에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시장 예상은 함부로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금리가 더 뭐 급격하게 오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금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는 이유가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인데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아주 급하게 올리면서 금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랐는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는 이제 잡혀가는 모양이거든요. 보시면은 뭐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경우에도 최고점을 찍고 한참 많이 내려왔죠. 내려오고 뭐 여기 네이버만 봐도 다 나오거든요. 구리 가격도 뭐 좀 한참 최고점에서 한참 내려왔고 뭐 다른 원자재 뭐 아연 뭐 니켈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식량 가격 옥수수 가격 같은 경우에도 고점에서 상당히 좀 많이 내려왔고 뭐 대두 콩이죠. 대두 같은 경우에도 뭐 내려왔고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다 많이 내려왔습니다. 최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내려왔어요. 이 정도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곧 이제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거든요. 이제 전월 대비해서는 사실상 이제 마이너스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렌트비, 그러니까 주거 비용이 아직 안 잡히고 있다고 하는데 뭐 제가 전세를 이번에 내놓는데 전세도 잘 안 나간다고 하잖아요. 제 친구도 전세를 못 줬고 그런 게 다 렌트비인데 뭐 렌트비라고 뭐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금리가 치솟으면은 주거 비용도 오히려 상승한다는 말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이제 사람들이 주거 비용에 지출할 돈이 없어서 주거 비용도 결국은 꺾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솔직히 금리를 이제 더 올리면 안 돼요. 파월이 기준금리를 더 올리면 안 되는데 상식적으로 세계 경제랑 미국 경제를 생각했을 때는 그런데 뭔가 다른 의도가 있을 수가 있겠죠. 뭔가 큰 그림이나 뭐 아니면 어떤 나라를 보내버리려고 한다던가
뭐 어떤 뭐 그런 속셈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의도가 있으면은 혹시나 금리를 진짜로 계속 더 미친 듯이 올릴 수도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금리를 앞으로 크게 올리기는 힘들지 않나 싶은데요. 물론 뭐 진짜 미친 듯이 또 올려버리는 상황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전쟁이나 이런 이벤트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뭐 진짜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은 솔직히 이제 금리는 정점에 다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뭐 풀베팅을 절대 해서는 안 되고요. 그러면 오늘 208주차 계좌 완전 망한 계좌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축은행 계좌 지난주랑 똑같고요. 한국 주식 지금까지 1억 2,7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억 3,200만원 정도 되고요. 지난주보다 상당히 좀 많이 내렸습니다. 지난주보다 1,000만원 넘게 내렸고요. 일단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금융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내려가지고 비중이 큰데 뭐 증권주, 보험주, 은행주들이 많이 내려서 상당히 좀 제 계좌가 타격이 컸습니다. 제가 방송을 시작했을 때가 코스피 지수가 거의 한 2150 정도 됐을 때 시작을 했는데요. 이때 시작을 했는데 지금 거의 딱 제가 방송 시작했을 때 그 코스피 지수로 돌아왔습니다. 참 4년 동안 코스피 지수는 오르지도 못했네요. 선을 이어보면 제가 이때 시작해서 선이 안 이어지나? 이때 시작해서 이렇게 왔으니까 보시면은 거의 뭐 저는 이제 계속 매달 적립식으로 샀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보다 평균적으로 훨씬 높은 가격에 많이 사게 되었죠. 코스피 이렇게 평균선보다 낮은 가격에는 뭐 있었던 구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 높은 가격에서 주로 많이 샀기 때문에 상당히 좀 타격이 큰데요. 이래서 이제 적립식 투자라는 게 사실 기간에 따라서 기간을 잘못 만나면은 상당히 힘들 수 있다. 뭐 코스피 200을 적립식으로 투자했으면 지금 분명히 상당한 마이너스였을 겁니다. 하지만 좀 더 길게 보면은 다시 또 올라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해외 주식 계좌 지금까지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242만원 정도 되고요. 해외 주식 계좌는 뭐 그렇게 많이 안 내렸습니다. 왜냐면 환율이 미친듯이 치솟았기 때문에요. 마지막으로 자산 배분 계좌는 오히려 지난주보다 좀 올랐는데요. 환율도 올랐고 이제 채권 가격도 마지막에는 좀 올랐죠. 금요일에 갑자기 이제 금리가 좀 확 떨어져 가지고 일단은 플러스로 마무리했습니다. 엑셀로 보시면은 2018년 10월부터 방송을 시작해서 뭐 코로나도 지나고 뭐도 지나고 했는데 결국은 방송 시작한 코스피 지수랑 똑같은 곳에 와 있습니다. 일단 208주차 계좌 지금까지 예금 계좌 영원 투자해서 현재 95,581원, 한국 주식 지금까지 1억 2,7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억 3,196만 6,778원, 해외 주식 지금까지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242만 5,647원, 자산 배분 계좌는 지금까지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918만 2,433원, 합계는 지금까지 1억 4,3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억 5,367만 439원이고요. 수익 금액은 1,067만 439원입니다. 수익 금액이 완전 다 날아갔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확 꺾였고, 이게 보니까 거의 뭐 한 92주차 이후로 최저점이더라고요. 92주차가 2020년 7월 10며칠 정도 되는데, 그때 코스피 지수가 한 2200 정도 되더라고요. 참, 코스피 대비해서 별로 이기지도 못하고 참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뭐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사운드가 좀 안 좋다고 해가지고 사운드 잡음이 많이 들린다고 해서 마이크를 하나 샀습니다. 그냥 노트북 내장 스피커로 하다가 확실히 보니까 사운드가 많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를 바꾸니까 확실히 들어보니까 훨씬 음질이 낮고 잡음이 안 들리더라고요. 진작 살 걸 그랬습니다. 이거 뭐 4만 얼마짜리인데 이것만 해도 상당히 좋네요. 그러면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또 힘드신 분들은 힘을 내시고요. 저도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뭐 이제 또 좋아지겠죠.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